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야당은 예산안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을 다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오늘은 야당 출입하고 있는 김아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 오늘 왜 이렇게 다소곳하십니까? 지금 뭐 이재명 그 대표도 다소곳하시게 지금 활동하고 계셔서 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당이 전반적으로 로키로 가시는 건가요? 네. 아하, 네. 근데 뭐 당 전체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요즘 수사 상황이 이게 요즘 확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국회 상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사실 가려져 있죠.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요즘 좀 다시 네, 업돼 있는 상황인가요? 어제도 유튜브 활동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요. 네네. 이 유동규 씨가 또 한번 또 불을 질러야 되겠네요. 네, 먼저 민주당 해임 건의안 그리고 탄핵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요일에 그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죠. 네. 총 183명이 참석해서 300명 중에 182명이 이제 찬성을 눌러서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거야를 입증한 이제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과 해임은 같은 지금 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83명이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네. 바로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지금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관 상대 이상민 장관 상대로 국정조사하겠다는 거 사실 직무 정지시키면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책임자인지 뭔지 가려내겠다면서 재판도 열기 전에 그냥 인민재판에서 감옥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상 이게 탄핵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사실상 이게 탄핵의 요건이 되느냐, 말실수한 게 과연 탄핵의 요건이냐라는 네.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생각인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안 된다. 이거 이제 대통령하고 강대강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선 국정조사냐, 선 탄핵 아니냐 이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탄핵을 만일 하게 된다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그렇죠.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 탄핵의 요건은 그 위법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 국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행안부 장관 책임이냐? 그럼 국민이 오늘 누군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거고 행안부 장관이 위법을 한 거고 그럼 행안부 장관이 탄핵을 당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네. 누군가 한 명은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상민 장관을 꼽은 거고요. 그건 그 정치적 책임이죠. 과정에서 네. 어쨌든 이 장관이 말실수를 했고 네. 국민들이 이 장관은 파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단은 50%를 넘어가고 이런 네. 상황에서 일단 한 명을 잡은 게 네. 이 장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장관을 해임을 했을 경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민주당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물러나러 갈 것이고 계속 할 네, 거다. 그 다음은 또 누구겠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겠죠. 계속 윤석열 퇴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면 더 이제 정치적인 그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장관을 지금 파면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야당이 공세를 하려면 오히려 이 장관을 청문회장에 딱 데려다 놓고 국정조사장에 막 책임을 물으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더 속 시원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해임 건의안은 이미 통과가 안 될 걸 알고 있었으면서 밀어붙인 거고요. 네. 탄핵도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탄핵을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얼마를 갈지 모르잖아요. 재판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정 쇄신하겠다. 다 바꾸겠다. 이상민 장관 하나뿐 아니라 다 바꾸겠다 해서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세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아 근데 정말 근데 국정 낭비죠. 네, 네. 웃기는 게 이 탄핵안이라는 게 보통 몇 달 걸리거든요. 네. 대통령 탄핵도 몇 달 걸리는데 근데 그럼 몇 달 동안 장관은 식물이 돼버리고 정지되죠. 그럼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장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컨대 중간에 이제 뭐 헌재에서 뭐 기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럼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민주당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인데 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이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네. 이거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하여튼 이쪽으로 국민들 시선을 싹 아, 돌리게 관심을. 만들겠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아직까지 탄핵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세우죠.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또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문제로도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민주당 뜻대로 수정안을 내놨는데 사실상 이제 정부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거대 야당의 횡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169석이지만 이번에 해임 건의안 통과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소속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인공위성들이 꽤 있죠. 180석이 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밀어붙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아서 밀어붙인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여당 단독안이죠. 그렇죠. 정부 여당의 이제 단독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이제 거야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만약에 예산안을 여당이 네. 있는데도 우리 걸로 네. 밀어붙이면 그건 사상 초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뭐 이 국회의장이 뭐 중재안 한다고 하는데 그 진전이 좀 있나요? 없습니다. 아 하나 네, 많아요. 국회의장실에서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야가 정말 평행선을 달릴 뿐더러 네.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을 다 발휘를 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저녁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비공개로 만나고 강남에서도 만나고 여의도 밖에 식당에서 그렇죠, 만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기자들한테 또 한 번 걸리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정치력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장실에 있는 모 관계자 말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답니다. 아 그냥 네. 완전히 서로 단절돼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네. 노웅래 의원이 3억 원 받았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아예 3억 원 돈다발이 나오고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근데 3억 원 돈다발 띠지가 그 후원금이라고 얘기한 그거랑 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네네. 또 논란이 있던데 어쨌든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에 날라올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찬성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 사실은 찬성해주면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권 올라오면 그거는 또 찬성 또 해줘야 되냐 아니냐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연달아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더 부담이 심할 것이고요. 아, 네. 노웅래 의원의 이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개인 비리로 사실은 네. 당에서도 실드를 쳐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이군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이긴 하지만 개파색이 굉장히 얕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렇다고 막 겉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세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노웅래 의원이 입장문을 냈어요. 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하. 야 사선의 의원이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게 왜 아하. 그러겠습니까? 버릴 것 같으니까 버리지 네. 말아달라고 그렇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선에 아무것도 아닌 김영과 정진상은 그렇게 그렇죠. 옹호해놓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결시켜서 넘겨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 있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용은 8억을 받았는데도 네. 끝까지 막아줬는데 네. 6천만 원 받은 사선 의원은 그쵸. 너는 혼자 가라. 예. 넌 필요 없다. 이런 거군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이야기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연말에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편향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6년 정도 방송을 해왔는데 20년은 더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차 의사를 밝힌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본인도 이제 거의 코너에 막달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TBS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예.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쨌든 6년 동안 몸담았던 곳인데 나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런 양심이 있는 분인가요? 그분이 잘 모르겠네. 저도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뭐 사실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많이 먹었죠. 네, 1년간 네. 뭐 연봉이 뭐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5억이라고 하죠. 예. 아하. TBS로만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6년 했으니까 뭐 보통이 아니죠. 가져간 돈이요. 그리고 그분요 낙곰수로도 돈 엄청 버셨어요. 그럼요. 지금 슈퍼챗. 다스베이다로도 돈 벌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 이 야권의 돈, 이 지지자들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더 탐사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어준 씨 좀 위기감 느끼겠네요. 나를 대신해 더 탐사가 나를 대체한다? 이거 볼 수 없겠죠. 근데 이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 예. 이 다 같은 계열인데 여기가 다 TBS에서 다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분들 그동안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돈 안 날 것 같으니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상황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단물 빼고 이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후년에 이제 내후년이죠. 2024년에 이제 총선. 그럼 뭐 출마라도 하시나요? 뭔가를 좀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김어준 의원 이런 거 보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김어준 씨는 거의 상황 역할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네. 가장 정론을 얘기하는 거 김어준 씨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다 머리 숙이면서 여권 인사들이 다 거기 가서 굽신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야,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하차는 당연한 거고 죄값도 치러라. 가짜 뉴스를 만든 것에 대한 그렇죠. 죄값도 치러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한 거 이거 그럼 면제부 되는 건 아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민주당 너네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김어준 씨 띄워주지 않았냐. 그럼 네. 니네도 한마디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뭐 지도부에서는 따로 김어준 씨 하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네. 김어준 씨와 가까이 지냈던 의원들은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방송 장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김어준 씨가 그동안에 근거 없는 그 페라가모 동태 생태탕부터 시작해서 네, 그쵸. 가짜 뉴스 비슷한 걸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요. 법정 제재도 받고 했는데 이게 정말 언론이었으면 다른 종편이나 방송사 같았으면 방송사 그냥 바로 허가 취소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다른 종편을 그렇게 엄하게 했던 이 방심위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솜방망이로 계속 그동안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김어준 씨 방송의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아까 더 탐사 얘기했는데 이 더 탐사가 이분들도 그동안 김건희 각종 말도 안 되는 의혹들 얘기하고 네. 또 그동안에 지금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얘기하고 그 가짜 뉴스 하면서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란 돈 다 벌고 계신다면서요? 네, 뭐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를 보면 수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달에 수억. 근데 실제로 실시간 슈퍼챗 같은 거를 보면요. 네. 유튜브 만 원, 3천, 5천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들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들이 스포츠 액수가? 1위라면서요, 네,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는 이게 물가 상승률 대비 네. 김어준 씨 낙곰수 할 때랑은 다릅니다. 이야, 액수가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뉴스를 방송을 하고 보도를 했으면 그 아닌 게 드러나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돈만 버나요? 민주당도 사과 안 하는데요. 그리고 전부 보고 떡볶이 먹방까지 하는 그렇죠. 기도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그런 거를 비판하는 쪽이 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쪽에서는. 가짜 뉴스였는데 정치 탄압이에요? 네. 그럼 슈퍼챗 보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또 완전한 지지자들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이미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난 첼리스트가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게 진짜라고 믿고 돈 보내는 건가요? 뭐 날짜나 그런 건 다르지만은 분명히 술을 먹었다고 믿는 거겠죠. 와. 하나의 신념이 아닐까 누구든 싶습니다. 술이나 먹어요. 근데 네. 그렇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뭐 이거를 뭐 얘기한 김우겸 의원조차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부겸 의원도 지금 후원금 만땅으로 채웠다고 그렇죠. 자랑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런 네.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은 해임하라고 하면서 왜 김우겸 대변인은 그대로 둡니까? 그러니까요. 이상민 장관의 말 실수 몇 번이지만 이 김부겸 의원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한두 그렇죠. 번도 아니에요, 네. 이분이. 그래놓고는 맨날 말장난으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이런 말들을 네. 하니까 심심만 하면 요즘 젊은 심심한 척 사람들은 그만했으면 심심하게 좋겠어요. 네. 유감이라고. 유감이란 게 원래 사과의 뜻인데 그것도 아니라 유감이 그렇죠. 또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안 좋다. 네. 어?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일부러 하기 싫을 때는 심심한 유감이라는 표명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지지층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일반 상식을 가진 분들은 김우겸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다 후원금 내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일까? 화이팅 하시는 거죠. 화이팅해서 이제 아, 다음번 더 총선에서 하라. 또 이제 지금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네. 다음번 총선에 또 승리해서 재선을 하시라. 와. 이런 의미죠. 그럼 김우겸 의원은 다음번에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한 번 더 받는 건가요? 비례는 이제 못 받고 지역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흑석동 가시면 되겠는데요? 흑석고사잖아요. 흑석고사. 부동산 땅 투기의 대가. 예? 땅 투기에다가 이제 거짓말의 대가까지. 그런데 다음번에 또 공천받고 또 배지단다. 야, 이거 아주 뭐 정말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그 계속해서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김우겸 의원을 배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유유상종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 예전에 그 귀태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홍익표 의원의 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귀태 논란이 있을 때도 그 홍익표 의원이 대변인 된 지 하루 만에 잘렸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귀태란 말은 사실은 뭐 아주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가짜 뉴스라고 하기 뭐 그냥 그러니까요. 자기 의견이에요. 그렇죠. 의견. 근데 이거는 지금 가짜 뉴스가 몇 번입니까? 도대체 이분이 거짓말한 것만 해도 한 4-5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유 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한동훈 건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무슨 야권에 무슨 영웅 행세하는데 참.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이 그 뭐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건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모든 동거래, 이 모든 대장동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유동규 씨가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 대표를 좀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2014년과 2014년에 거쳐서 2년에 걸쳐서 설, 뭐 추석 떡값으로 총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거고 네. 그거는 본인 얘기로는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근데 뭐 이 대표 쪽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준 사람들은 부지기수인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진상 실장이 전화가 와서 한 말이 굉장히 또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세다. 네가 잘해야지. 뭐 이런 말을 이제 유동규 본부장한테 했다고 하는데 김만배 씨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김만배 씨가 아시겠지만 그 기자 생활 때 굉장히 발이 넓었어요. 네네. 기자들도 친했고 법조인, 정치인들뿐 아니라 많이 친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제 김만배 씨가 제 느낌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윗선과 다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그냥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랑 친해서 거기끼리 그 하고 이쪽 이재명, 정진상, 김용은 따로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미 정진상,
이재명 대표랑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거기끼리 이미 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김만배 씨도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모른다고 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다 나오고 알고 막 있는 것 같아요. 골프도 치시고 이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거는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조금 잠복돼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는데 네. 최근 한 열흘 동안은 워낙 국회 시끄러우니까. 네네.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시 수면으로 훅 올라올 텐데 예산안 처리되고 나면 그렇죠. 언제쯤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말 1월 초 뭐 이 정도가 되면 네.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뭐 지금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이 검찰의 칼날이 등 뒤에 꽂힐지 모르는 상황이겠네요. 결국에는 뭐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검찰이 쥐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네. 민주당 내부가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민주당 내부라고 하면? 그렇죠. 뭐 이 대표가 뭐 지금 당장 구속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 대표도 돈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 자체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 대표가 내후년에 공천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제 이슈가 그렇죠, 될 것이고 그렇죠. 비명 쪽에서 비이재명 쪽에서 이 대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뭐 날릴 것이냐 이런 결정의 순간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느낌으로는 친명 더하기 이제 비명 이 의원들이 이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대표가 네.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겠죠. 아. 그 결정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이제 훗날이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네. 친문 의원들, 그리고 또 그 색채가 불명치 않지만 비명 성향 의원들 이분들 다 합치면 절반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이 대표가 혼밥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혼밥. 혼밥설. 아하. 네, 뭐 밥 먹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먹는다 뭐 이랬다. 이런 혼밥설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이야. 네. 어제는 김남국 최고위원 친명이라고 불리죠. 네, 네. 김남국 최고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아, 절대 지금 내가 친명이 먹어준다.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내가 소리 먹어준다? 아니야. 네. 뭐 일부에서는 뭐 169명 중에 친명 의원은 20명밖에 안 된다. 글쎄요, 지금 전에 100명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줄었다고 네. 김남국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아니다. 뭐 무슨 20명이냐 뭐 또 이렇게 아, 얘기를 하셨죠. 21명인가요? 야, 참 세상 인심 참 무섭네요. 그렇죠. 네. 참,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의 개 달력 싸움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반려동물이 그려진 달력과 엽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개딸들까지 합세를 해서 친명 그리고 친문의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뭐 이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개 풍산개 2마리를 네. 파양한 이제, 거죠. 예. 그렇죠. 예, 안 키우겠다라고 네. 이제 안 키운 게 아니죠. 자, 본인의 얘기로는 뭐 이거 이제 본인의 얘기로는 어쨌든 정부 법을 지원금 만들어줘야 아닙니까? 내가 이거 어, 대통령 어. 기록물로 지정을 해줘야 키울 수 있는데 이제 못 키운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주 동물원으로 이제 그쵸. 갔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네. 다혜 씨가 이제 다혜 씨의 회사에서 이 이제 개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유기견 보호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이 개 달력을 이제 네. 만드는 거고요. 네. 그 이제 개 달력을 하나에 뭐 12,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팔겠다고 해서 1억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네, 이제 올렸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달력의 그림을 그린 이 사파가 네. 이 사파가가 지난 대선 때 네.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다. 예. 이제 트위터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이제 네, 활동을 네, 했던 네. 그 인사라는 이유로 네. 이제 친 이재명계 개딸들이 절대 사면 안 된다 저 달력을. 아. 이야. 저 달력 수익금 모아가지고 네. 유기견 돕는 거 아니고 이재명 아. 대표 공격에 쓸 거다. 아. 라면서 네. 이제 달력을 보이콧한 거죠. 아, 그래요. 야, 이게 정말 개싸움이 희한하게 번지네요. 그러니까요. 예상치 야. 못한 곳에서 예,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정도로 지금 친명과 친문 간의 감정 싸움이 심하다. 심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네. 얘기인데, 네, 네. 근데 이 펀딩하는 게 이게 기부 목적의 상품은 펀딩 사이트에 등록할 수가 없다. 근데 했다. 이런 또 논란까지 예. 있어요. 물론 이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기부하겠다는 내용은 또 지웠더라고요.
아니 글에서 그럼 소개 사기 글에서 아니에요? 아, 기부하겠다고 팔아놓고. 그럼 어디다 쓴 거죠? 일단은 그 소개 글에서는 그런 내용을 없앴더라고요. 기부 같은 내용. 그러나 기부는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아 근데 문 대통령이 왜 이거를 딸이 한다고 이걸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돈벌이 아니에요, 이거 돈벌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를 파양했던 분이 개 얼굴 내세워놓고 개팔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 어떻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돈 안 줘서 개를 파양했던 분이 네. 개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야말로 좀 양심이 어디로 돈을 간 벌겠다는 건가요? 게 아니라 기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기부 다 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기부란 거 뺐다면서요 또 그 지금.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네가 이 풍산개에 정치 탄압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네들은 개를 안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 아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약속 안 윤 지켰다. 대통령이 키우시라고 약속한 거지 돈 대통령 주겠다고 기록물로-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해달라 이거죠. 기록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법적 조치를 해달라는데 안 그러니까 해준다 법적 이거죠. 조치 왜 안 했어요? 키우도록 해줬잖아요. 돈을 안 준 것뿐이지. 아닙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한 거는 네. 특별법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 그 저기 뭐야 대통령령으로 해달라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해서 하는 거 이게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입장이. 그래요? 네네. 그럼 법을 안 해서 돈을 안 줘서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문 전 그렇게 대통령 얘기 안 한다? 그럼요. 근데 뭐 실질은 다 돈이더만. 본인들은 돈이 250만 원 달라고도 한 적 없고 이게 250만 원이 책정이 된지조차 몰랐다. 그런 입장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뒤에 협의는 다 250만 원 해놓고 왜 협의를 그걸 한 적이 몰랐다? 없다고 합니다.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네, 그쪽에서 아. 뭐 이란 이안으로 갖고 있었던 거지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렇군요. 주장입니다. 뭐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뭐 법이 꼭 안 된다고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본인이 내놓은 거지 누가 뺏어갔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키우다가 죽거나 뭐 키우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네. 그랬을 때 이제 또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또 코너에 몰려고 하는 정치적 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광주 동물원은 감사원 감사당해서 그럼 나중에 처벌받나요? 그건 뭐 동물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대통령 기록물 자기들은 그렇게 다 이용해놓고 자기들 불리한 거 서해 공무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영부인 브로치 이런 거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봉인해 버렸잖아요. 뭐 아무도 못 보게. 그랬던 분들이 뭐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사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의 진실에 대해서는 하도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대응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렇죠. 됐고 돈 안 줘도 되니까 내가 키울게.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다 됐잖아요. 끝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간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은 뭐 아버지는 돈벌이가 안 되자 파양을 했고 죽은 개를 이용해서 딸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도급 포르노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 정권 내내도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 문다혜 씨가 이혼한 전 남편 네.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그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됐는데 왜 이런 정치권의 중간에 서려고 하는지 예.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 전 사위 보면 토리 게임즈에 취업해서 대출 받은 과정도 지금 이상하다고 의혹이 많았지만 다 묻었죠. 그다음에 이스타항공권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왜 대통령 그 딸과 사위와 손자가 왜 거기 가서 무슨 돈으로 거기서 그 최고급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갔는지 그 다 이스타항공에 이상식 의원이 대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또 달력팔이를 한다? 개달력팔이? 이거 좀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개달력과 관련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참. 네, 지금 이제 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힘 얘기 잠깐 해보죠. 네네네. 자, 국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3월에 열릴 거다 하는데 지금 뭐 서로 당원 확보하겠다고 난리가 나 있어요. 비윤이든 친윤이든 지금 아마 이게
당원 비중을 높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당원 확보전 누가 지금 유리한 곳에 서 있나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친윤 대 비윤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을 높여야 이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제 국민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고 역투표를 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선택한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 이제 그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 대중이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표가 집중이 되겠죠. 그럼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더 유리하다. 안철수, 유승민 뭐 다 대통령 후보였고, 그렇죠. 예, 웬만한 국민들은 다 이름을 알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국민 투표를 높으면은 당연히 유리하게 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친윤 쪽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지금 친윤들은 누가 자기들의 대표 주자냐 갖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권성동, 김기현, 뭐 윤상현,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내가 윤심을 받았습니다 네. 막 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받은 거예요, 윤심을? 저도 그게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한동훈 차출설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동훈 차출설은 아니라고 대통령이 선을 그었으니 그쵸. 뭐 아니라고 치고. 근데 이분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정말 오히려 어부질이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계속 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어부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쵸. 그래서 90%까지 높이다. 그렇죠. 100%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100%는 아무리 이게 당 대표 선거지만 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많이 가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싶어요. 100% 국민 투표하자고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참 희한해요. 이 네. 민주당은 국민 이거 높이자고 이재명 대표 할 때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지 뭐 민주당의 그 당심이 민심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완전 반대인 그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뭐 상당히 혼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유승민 절대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90%까지 또 100%까지 해야 돼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민심을 놓치면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르든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 오든 네. 그 다른 사람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네.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고 선거를 그건 치르지 아니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국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대로 가주면 최고인데 네. 옥중 공천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민주당도. 네, 그럼요. 근데 새 인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 그 사람하고 대적을 맞대결을 하려면 해야죠. 네. 그냥 구태연한 인물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얘기인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친윤만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그 국민들이 표를 주느냐. 네. 네. 인지도도 굉장히 낮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당원 당규 안 바꾸면 윤승민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정말 가능성이죠. 아. 언제나 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끌어모았다는 2030 당원들이 그래도 한 20% 가까이 된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몰표 나오면 어떡하나 네네. 이런 걱정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없나 그러니까요. 신윤들이? 국민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항상 어느 시점에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100%까지 가면 예. 이거는 이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 볼 때 야 저렇게 자신감 없이 국정 운영을 하나 친윤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할까 좀 걱정이 들리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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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오늘 김하진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현안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정치펀치 보시고 조선일보 구독까지 하시면 더 다양한 소식을 심도 깊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1577-8585번으로 전화 주셔서 정치펀치 보고 구독하신다고 말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